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새해를 시작하며 이단 상담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신년 할애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협회는 신천지 등 이단들의 교리에 대한 반증 이론과 실제를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법원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기독 여성 아시아 비비의 무죄를 선고한 이후 강경 무슬림 단체의 시위가 극심해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아시아 비비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이슬람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한국교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올해 이단 상담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신년 할애를 진행한 이들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잦은 교리 변경과 함께 이만희 사후를 걱정해야 하는 신천지는 현재 흔들리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다수 회심자들에 대해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이단 사이비 단체로 몸살을 앓아온 한국교회. 신천지의 만국회의와 은혜로교회의 타작마당,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등 많은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2018년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는 이번 신년 할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 해 다각도적인 방향으로 이단 예방과 대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히며 특히 신천지 등 이단들의 교리에 대한 반증 이론과 실제를 철저히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대표회장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신천지 신간도서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한 반증 연구를 더욱 완벽하게 재정비했다며 이에 대한 수강의 기회를 갖고 목회에 활용해 이단 예방 사역에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후를 대비하여 신천지 신간 도서인 요한계시록 실상 전장에 대한 반증 연구를 더욱 완벽하게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실상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실상을 120강의로 이렇게 반증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어 이단 상담소협회는 신천지의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가 40%에서 현재 70%까지 증가한 모습은 기독교인에 대한 포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며 비신자 출신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원래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 예전과 같이 무조건 명령을 하면 순종하는 체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행사들만 좀 설득이 되는 행사들만 참여하고 그 외에는 불참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한 노력.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이 비록 쉽지만은 않지만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는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이 결국엔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해 다시금 영혼 구원 사역의 끈을 강하게 붙들기로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 한 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통과 연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도 한국교회 총연합 등과 공동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7회 총회 주제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로 정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한교총 등 타 연합기관과 동시에 치르며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한국의 체질 개선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교육하는 3.1 청소년 역사학교를 진행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세계 교회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남북교회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평화음악회와 기도회를 위한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전쟁을 막기 위한 올리브 나무 심기도 진행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일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세계 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남북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협력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이 이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 교육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24년 9월 24일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창립한 교회들의 협의체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등 9개 교단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67회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성공회 민숙희 사제가 추대됐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은주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윤정미 목사, 구세군 신기정 사관이 선출됐습니다. 월드기독교총연합이 새 사람 되어 진실하라는 주제로 이번 신년 할애를 열고 새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중심으로 사역하는 기독단체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월기총 피종진 대표 고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을 행하셨듯이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이루신 것을 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히즈쇼가 교회 학교 교사와 사역자, 기독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사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흥회에서는 가족 뮤지컬인 바이블 루트가 상연되고 오버플로잉의 워십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히즈쇼 측은 히즈쇼의 노하우를 통해 재미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었다며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선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 파키스탄은 무려 9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기독인 여성 아시아 비비 소식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석방 이후의 소식도 궁금합니다.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선교사님, 아시아 비비 석방 이후 파키스탄에서는 강경 무슬림들의 시위도 이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 비비의 석방 후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격하게 항의하는 가외 시위를 벌여 전국의 도로들을 비롯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되자 결국 정부에서는 시위 사흘 만에 아시아 비비의 출국 금지와 대법원의 아시아 비비의 무죄 판결 결정에 대해 재심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시위대와 타협한 뒤로 일단 상황은 잠잠해졌습니다마는 파키스탄 탈레반과 이들보다 더 강경한 자마툴 아크랄 같은 테러 집단이 아시아 비비의 교수형을 주장하며 재판관들과 아시아 비비를 옹호한 모든 이를 죽이고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아시아 비비를 변호했던 변호사는 외국으로 바로 망명하고 경찰이 대법원을 비롯해 기독교인 마을들과 교회들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기독교인들에게는 2009년에 버즈라 마을에서 그리고 2013년에 조셉 콜로니 마을에서 일어났던 신성 모독 사건으로 유발된 기독교인 대학살과 그동안 여러 번 있었던 교회에 대한 테러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시아 비비의 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각처에서 돕는 손길들도 나타난 것 같던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 파키스탄 기독교협회가 그동안 아시아 비비의 무죄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영국 정부가 북한과 파키스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독교 박해 국가들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이들 국가 내 기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들이 비비의 명령을 받아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영국 총리는 비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아시아 비비가 현재 비밀 장소에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아시아 비비가 이미 국외로 떠났다고도 하고 이곳에서도 현재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일련의 일들이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도 궁금한데요. 현지 기독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던 일이고 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국제적인 압력으로 풀려나 해외로 망명한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기에 아시아 비비의 일이 이곳에선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일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기에 이번 기회에 법이 바뀌어 개인적인 보복으로 신성모독죄를 악용하는 일이 없어지길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비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키스탄 법률 제도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파키스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바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과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종교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되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주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열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019년 교계의 키워드에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을 만큼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우석대 초빙 교수 전현준 박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남북 정상들의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2019년 한반도 많은 분들이 낙관론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긍정적인 요인을 좀 보면은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뭐 시진핑 주석 모두가 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하위급 차원에서는 뭐 대화도 하고 그랬지만은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역시 이제 세세한 그 안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난관이 많고 비관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네. 큰 틀에서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낙관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들의 그런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또한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북한이 큰 일을 앞두고 중국에 가서 중국 형님의 도움을 받는 네. 그런 이제 백을 동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핵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는 항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비록 네. 경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쁜 결과는 예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1차 때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좀 미쳤다. 손해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려든 거 아닌가.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합의만 하고 내용은 없다, 실체는 네, 없다. 네.
특히 이제 그 CVID라고 하는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용어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서 북한에게 끌려다녔다 하는 네.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끌려가지도 않고 북한이 끌려가지도 않은 아주 그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체적인 합의,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핵화한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해준다. 이런 그냥 담론 수준이 아니고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언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핵물질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것은 또 ICBM입니다. ICBM, 네. 대륙간 대륙간 탄도 탄도 미사일. 미사일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담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미국은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경제제재 해제 문제라든가 어떤 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담아야만이 네. 성공적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는 역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갈 길이 바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재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다 바쁘거든요. 네. 그러면 구체적인 과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물론 풍족한 과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적절한 과실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북한을 주목하면서요. 2019년은 북한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예, 2019년은 북한으로서는 큰 정치적 행사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3월달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문제를 탄탄히 다져서 자기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서포트할 수 있는 네. 지지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는 역시 이제 당창건 기념일도 이제 중요한 기념일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또 달성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든 경제 발전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좀 불안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네.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 특히 인민 생활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의무랄까요? 네. 그런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제재 해제를 받고 물론 북미 뭐 경제 관계는 개선이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남북 경제 관계만이라도 발전을 시켜서 네. 외화벌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설과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신데요. 좀 정치로 민감한 사안보다는 좀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접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말씀은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치적 통일 이전에 네. 이런 민간 교류 협력, 사회문화 교류 협력, 경제 협력 이것이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적개심이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봤던 거죠. 우리도 지금 적개심이라든가 공포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당장에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통일을 하자 바로 네. 그건 또 너무나 많은 후유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라든가 경제 교류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바꾸고 또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대한 공포심이 커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같은 동포다. 그런 이제 의식들을 깨우쳐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도 되겠다. 네. 이 정도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공포심이 없게 되면은 정치적 통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신기능주의다, 뭐 기능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이외의 분야가 활성화됨으로써 그것이 정치 분야까지 확장되는 네. 그런 효과를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빨리 사회문화 교류라든가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모두의 질문하신 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네,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너무 늦게 정상회담을 함에 따라서
큰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정부는 좀 초기에 남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그런 그 전체를 밟지 말자.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그런 네. 생각 때문에 조금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한국 교회의 역할이 좀 통일에 접근에 있어서 좀 다양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교회의 역할 무엇이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목사님께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친미 국가입니다, 소위. 왜냐하면 미국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네.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물론 뭐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만은 또 안보는 뭐 튼튼히 해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미국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웠을 때 도와줬다는 것 그거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은 우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특히 이 기독교계가 의료라든가 교육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인상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와 교류 협력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류 협력의 주역을 우리 기독교가 맡아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도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점차 옅어질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겨울 악몽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개인의 몫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번 한파는 주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